저는 공무원이었지만 돈 앞에서는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법정 증언대에 선 친형의 입에서 나온 말은 65년간 성실했던 동생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는 비수였습니다. 단 한 번 고등학교 여자 동창과 차를 마신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황혼 이혼, 전 재산 상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가족의 잔인한 배신까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65세의 남자는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톱과 나무 조각만을 들고 새로운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의 재기가 이혼한 아내와 배신자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영수가 무거운 퇴직 기념패를 거실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40년 공직 생활의 마침표였습니다. 자, 이제 진짜 내 시간이야. 영수가 혼잣말을 하며 기념패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정숙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여보, 공방 자리 알아봤어. 다음 주에 계약하러 가려고. 정숙이 그릇을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또 혼자 정했구나. 뭐? 영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당신은 나와 상의한 적이 있었나? 공방은 내 취미잖아.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정숙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수는 정숙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수가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영수 맞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동창 최수진이에요.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40년 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내 번호를? 동창의 명단에서 찾았어요.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할까요? 영수가 정숙을 힐끗 보았습니다. 정숙이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글쎄 바쁜데 그냥 옛날 이야기나 좀 하려고요. 1시간만요. 영수가 망설였습니다. 정숙이 리모컨을 세게 눌러대며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시외각 카페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자 정숙이 영수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야? 고등학교 동창? 남자? 여자인데 그냥 차나 마시자고. 정숙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영수는 정숙의 시선이 차갑다는 것을 느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수가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본 수진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수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수가 마주 앉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 무슨 소리야? 나이가 얼마인데? 둘이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수진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지며 편지 봉투와 오래된 사진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수가 주워주려다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자신과 수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수가 급히 사진을 다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영수가 어색하게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늦었네. 집에 가봐야겠어. 벌써?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 다음에 또 만나자. 영수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수진이 아쉬운 표정으로 영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수가 외투를 벗어 걸었습니다. 정숙이 저녁 준비를 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땠어?
뭐가? 동창 만난 거. 그냥 차 마시고 왔어. 정숙이 영수의 외투 주머니를 뒤져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카페에서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 영수 몰래 찍어서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가 사진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건 그냥 40년 넘게 살면서 나한테는 이런 사진 한 장 안 찍어주면서 정숙이 사진을 영수 얼굴에 던졌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당신이 날 사람 취급한 적이 있어? 모든 걸 혼자 정하고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존재였지.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이혼하자. 정숙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영수가 아껴두었던 참나무 목재를 톱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깜짝 놀라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0년 공들인 목재가 두 동강 나 있었습니다. 영수가 변호사 사무실 의자에 앉아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이미 모든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퇴직금까지 가압류 신청을 넣었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나요?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가능합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용할 수 없어요. 영수가 머리를 감췄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영수가 오랜 동료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정숙이랑 중재 좀. 영수야, 내가 정숙이한테 연락해봤는데 아예 대화를 거부하더라. 박 과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심지어 내가 너 편들려고 한다고 화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 영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가 형 철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어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왜 왔어? 형, 도와주세요. 정숙이가 이혼하겠다고. 철수가 영수를 거실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차를 내오며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이가 어제 나한테 전화했어.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너 돈 관리 어떻게 했는지, 사치한 적 있는지 물어보더라. 철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차용증 얘기 좀 했고. 영수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전 형이 사업한다며 빌려간 거액의 돈이었습니다. 형이 왜 그런 얘기를. 내 돈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 정숙이가 재산 분할받으면 그때 받기로 했어. 철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이 정숙이 편을 든다는 거예요? 편이고 뭐고 내 돈이 중요하지.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수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김영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집으로 돌아온 영수가 우편함에서 법원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재산 분할을 위한 가압류 결정서였습니다. 영수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듣고? 다른 여자랑 만나서 어머니 마음 아프게 했다고. 영수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정숙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뻔했습니다. 아들아, 그게 아니야. 그냥 동창.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큰아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수가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이 영수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화해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제안이야. 정숙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전 재산 포기하고 위자료 조금만 받고 끝내.
그러면 조용히 해결해 줄게. 영수가 서류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하지 않았다고. 30년 동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방 차린다고 혼자 돈 계산하고 퇴직 후 계획도 혼자 세우고 나는 그냥 당신 뒤치다거리나 하는 하녀였어. 정숙이 서류 봉투를 바닥에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영수가 홀로 어두워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영수가 법원 계단을 올라가며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 가방을 단단히 잡고 걸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누가 나온다고 했죠? 부인 측에서 증인을 부른다고 했는데 명단을 안 줘서.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간 영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증인석 근처에 형 철수가 양복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철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영수가 변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친형이시죠? 상대 측 증인으로 나오시나 봅니다. 재판장이 입장하며 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는 결혼 생활 중 가정을 무시하고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변호사가 카페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인 김철수 씨를 부르겠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수가 철수를 바라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친형입니다. 피고의 평소 생활을 알고 계시죠? 철수가 잠깐 영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던가요? 돈 쓰는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취미라고 하면서 목공예 재료 사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가족들 의견은 안 듣고.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빌린 돈도 안 갚고. 영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영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재판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철수가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집에서 아내를 무시하는 것도 봤어요. 혼자서만 결정하고 아내 의견은 안 들었거든요. 영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친형이 법정에서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영수가 철수를 붙잡았습니다. 형, 왜 이래요? 왜 거짓말을? 거짓말? 사실이잖아. 철수가 영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는 항상 잘난 척했어. 공무원이라고, 안정적이라고. 철수의 눈에 질투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사업 실패해서 힘들 때도 돈만 빌려주고 끝이었잖아. 그때 형이 꼭 도와달라고. 이제 내 차례야. 정숙이한테 약속받았거든. 재산 분할금에서 내 목 받기로. 영수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이 돈 때문에 자신을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영수가 증인석에 섰지만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냥 동창을 만난 것뿐입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부인과 상의 없이 만나신 건 맞죠? 그건.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수의 퇴직금과 부동산 지분 대부분이 정숙에게 넘어갔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숙과 철수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영수가 뒤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밤이 되어 영수가 낡은 여관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 습기로 인한 얼룩이 퍼져 있었습니다. 영수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무료 급식소 앞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여간방에서 라면으로만 버티다가 결국 이곳까지 왔습니다. 앞에 선 할머니가 영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함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사연 있어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급식소 안으로 들어간 영수가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흔들려서 제대로 앉기 어려웠습니다. 영수가 의자 밑을 들여다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젊은 사회복지사가 다가왔습니다. 뭘 하고 계세요? 의자가 불안정해서 좀 고치려고요. 영수가 의자 연결 부분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관심 있게 영수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어떤 일 하셨어요? 공무원이었는데. 지금은 무직이에요. 영수가 의자를 뒤집어서 연결 부분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지수가 영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지수라고 해요. 여기서 복지사 일하고 있어요. 김영수입니다. 영수가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앉아봤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게 고치셨네요. 지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정교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지수가 영수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영수가 다시 급식소에 왔습니다. 지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수님, 저기 식탁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다리가 부러져서. 영수가 부러진 식탁을 살펴봤습니다. 나무가 깨끗하게 부러져 있었습니다. 새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없어서 그냥 버리려고 했어요. 영수가 부러진 부분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연기 맞춤 기법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목공용 본드 있나요? 없는데. 왜요? 한번 해볼게요. 영수가 부러진 부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 배운 기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수가 작은 공구 상자를 들고 급식소에 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용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칠 수 있어요? 지수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해볼게요. 영수가 부러진 식탁에 정교한 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2시간 후 영수가 완성된 식탁을 보여줬습니다. 부러진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헐, 이게 정말 그 식탁이에요? 지수가 눈을 크게 뜨며 식탁을 만져봤습니다. 새 것보다 더 튼튼해진 것 같은데요? 영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쁨이었습니다. 영수님, 이런 실력이 있으시면 왜 이런 곳에?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지수가 영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영수님이 가진 이 기술이 더 소중한 거예요. 영수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연하죠. 이런 솜씨면 작은 공방이라도 차릴 수 있을 텐데요. 영수가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구도심에 가면 싼 창고들 많아요. 월 20만 원짜리도 있고요. 지수가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보여줬습니다. 영수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볼까요?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한번 봅시다. 밖으로 나온 영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구도심의 좁은 골목을 따라 걸으며 작은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수가 열쇠를 꺼내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때요? 좁긴 하지만 공방으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영수가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천장이 높고 채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면 될 것 같아요. 영수가 벽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월 15만 원이래요. 지수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돈을 세어봤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받았던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꾼 돈이었습니다. 보증금하고 2달 치면 간신히 되겠네요. 그날 저녁 영수가 여관방에서 40년 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진에게 주려고 그렸던 나무 상자 설계도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때는 용기가 없었는데 영수가 설계도를 쓰다듬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틀 후 영수가 창고에서 간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목이라고 새긴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지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목이요? 의미가 있나요? 나무를 뜻하는 제목이기도 하고 사람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영수가 간판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멋있네요. 영수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제목이죠. 지수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영수가 창고 한쪽에 침대를 들여놨습니다. 여관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주무실 거예요? 당분간요. 돈 모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영수가 공구함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40년간 취미로 모은 공구들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압류되지 않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시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렸던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돌아가면서 작은 새가 나와 시간을 알리는 구조였습니다. 와, 이거 정말 신기해요. 지수가 시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되찾은 시간의 시계예요. 영수가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시간을 되찾았거든요. 지수가 영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지수가 복지관 어르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가 영수님 공방이에요. 어르신들이 신기한 듯 둘러봤습니다. 젊은이 손재주가 대단하네. 한 할아버지가 시계를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배울 수 있나?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영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부터 영수의 공방에는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무 액자를 만들거나 연필꽂이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내가 만든 게 맞나요? 할머니가 자신이 만든 작품을 들고 기뻐했습니다. 영수가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영수의 공방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SNS에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높아졌습니다. 영수님, 이거 봐요. 댓글이 엄청 많아졌어요. 지수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디에 있나요? 댓글들을 읽은 영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다니. 영수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창고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지수가 영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작품 구상에 잠겼습니다. 영수가 아침 일찍 공방 문을 열자 우편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영수가 봉투를 뜯어보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개발 대상 지역 통보서. 영수가 공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 일대가 3개월 내에 철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영수님, 왜 그렇게 얼굴이. 지수야, 큰일 났어. 영수가 공문을 지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지수가 공문을 읽더니 입을 벌렸습니다. 신화개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이런 걸 왜 이제야 알려줘요? 어떻게 하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영수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오후에 상인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신화개발 임원 최상무가 와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보상금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순순히 나가주세요.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수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상가가 아니에요. 지역 공동체의 터전이거든요. 최상무가 영수를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공동체요? 돈도 안 되는 낡은 건물들 지키겠다는 거예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용할 수도 있어요. 최상무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협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영수가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버텨봅시다. 영수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대기업을 어떻게 이겨요? 슈퍼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지수가 도와줄 거예요. 영수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역 의원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언론에도 알려보고요. 며칠 후 지수의 노력으로 지역 방송국이 취재를 왔습니다. 영수가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 소중한 곳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생활에 활력을 얻는 곳이기도 하고요.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화개발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공방에 왔는데 전기와 수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지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신화개발에서 공용시설 사용을 중단했대요. 영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겠다는 거구나.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인 몇 명이 신화개발의 회유에 넘어가 영수 공방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때문에 우리가 피해본다. 빨리 나가라. 영수가 공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배신한 상인들이 영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버텨서 뭐해요? 보상금도 깎일 텐데. 슈퍼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영수가 공방으로 들어가 목공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시위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놀림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지수가 걱정스럽게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수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면 안 돼. 영수가 나무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끝이야. 밤이 되자 시위대가 해산했습니다. 영수가 혼자 공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재개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건가?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다시 태어난 곳이었으니까요. 한편 그 시각 정숙이 아파트 거실에 앉아 철수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약속한 돈 언제 줄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줬잖아요. 그게 언제적 얘기야? 이자도 생각해야지. 정숙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철수는 매달 돈을 요구했고 액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더는 못 줘요. 못 줘? 그럼 재판 때 내가 거짓말했다고 법원에 가서 말할까?
정숙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건 형님이 먼저. 증거 있어? 녹음한 거라도 있냐? 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숙이 서랍을 뒤져서 철수와 주고받은 문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눈에 띈 서류가 있었습니다. 재판 전에 철수가 작성한 각서였습니다. 재산분할 이행 확약서? 정숙이 각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철수가 증언 대가로 정숙에게서 받을 돈을 미리 계산해 놓은 문서였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구나. 정숙이 손을 떨며 각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시각 영수가 지역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저희는 구도심 전통공예보존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영수가 마이크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이에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돌리며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어르신들의 생활사를 담은 목공예품을 만들어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전통 기법을 가르치고요. 영수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취재진들이 공방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보존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화개발 사무실에서 최상무가 다른 임원들과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안 좋은데요? 그깟 공방 하나 때문에 전체 사업을 포기할 순 없어. 최상무가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도 재검토하자고 하는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신화개발에게 불리해졌습니다. 시민들이 공방을 찾아와 응원했고 온라인에서는 서명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신화개발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개발 계획을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최상무가 기자회견에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공방과 주변 상가 일부는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영수가 지수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지수가 영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영수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어요. 그때 공방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영수가 돌아보니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영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가 눈치를 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안해. 정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철수가 나를 이용한 거였어.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다고. 정숙이 서류 봉투를 영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다 있어. 철수가 거짓 증언한 것도, 나한테 돈 요구한 것도. 영수가 서류를 받으며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영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영수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둘이 마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화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개발 문제가 해결된 다음 날 정숙이 다시 영수의 공방을 찾았습니다. 영수가 나무를 깎고 있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어제 준 자료로 변호사한테 갔어. 정숙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철수가 한 짓들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 위증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하네.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지 마. 그래도 내 형인데. 너무 착해서 탈이야. 정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수가 변호사를 통해 철수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후로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영수의 공방은
구도심 전통공예보존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에서 지원금도 나왔고 시민단체들이 후원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시계는 되찾은 시간의 시계예요. 제가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만든 첫 작품입니다. 관람객들이 감탄하며 시계를 지켜봤습니다. 지수가 영수 옆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님, 유튜브 채널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유튜브요? 네, 영수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영수가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봅시다. 몇 주 후, 퇴직 공무원의 깡통찬 인생 2막이라는 제목으로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수가 공방에서 목공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65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가족도. 영수가 카메라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잃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거더라고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존경합니다. 구독자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정숙은 영수의 유튜브를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유럽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혼자 하는 여행이네. 정숙이 여행 가방을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가끔 영수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어. 정말 멋있다. 영수도 답장했습니다. 여행 잘 다녀와. 건강하게. 6개월 후 영수의 유튜브 채널은 10만 구독자를 넘었습니다.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수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 볼게요. 영수가 새로운 나무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수진에게 주려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제목 찾기예요. 영수가 나무를 깎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65세에야 진짜 제 제목을 찾았거든요. 채팅창에 응원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영수가 완성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에 정교한 조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40년 늦었지만 드디어 완성했어요. 영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찾았습니다. 영수가 상자를 쓰다듬으며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까요. 밖으로 석양이 공방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결국 나를 찾아 떠난 가장 고독하고도 찬란한 여정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가족에게서 버림받았을 때 그는 비로소 세상의 잣대가 아닌 자신의 손끝에서 나오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제목 공방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자존감이라는 뿌리를 내린 새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씁쓸한 황혼 이혼과 가족의 배신은 그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영수 씨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 진정한 어른의 해방과 자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지금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